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3절 그죠? 거기 등기사항 있죠? 등기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순서로 따지면 이제, 이 3강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어떤 사항이 등기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자격고 등기 능력을 말한다 써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실제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법은 민법이기 때문에 그냥 민법에서 등기하라는 거 대표적인 게 186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그래서 그 186조가 등기사항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245조 있죠. 남의 땅 20년 동안 뭐예요? 공연 표현하게 자 점유하면서 남의 땅 쓰고 있었죠. 자, 그러면 20년이 지나가면 등기한다라고 이게 바로 이제 민법에서 등기하라고 하는 건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절차법상 등기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민법 187조는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하는데 등기 안 하면 남한테 뭐예요? 처분하지 못하니까 이 절차법적 등기사항이 실제법적 등기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양자의 관계인데 이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 중요한 것은 거기 자, 2번 등기 대상인 물건 나오죠? 물건 나오고 토지와 건물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3번에 등기사항인 권리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등기부를 봤을 때 등기부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표제부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자,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이 뭐가 되느냐? 등기 대상이 되느냐? 이거 따지는데, 이 토지와 건물이 당연히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제목을 붙일 때, 제목이 뭐라고? 등기사항 얘기 나오는데, 이 등기사항은 말 그대로 뭐예요? 어디에? 표제부에 내용이 써 있는 것도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 써 있는 것도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바꿔보면 다시 이걸 등기 대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왜 등기 대상이 됐냐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다 등기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이 다 등기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 토지와 건물 중에 등기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이런 걸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는 이제 등기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목을 뭐라고 등기 대상이라고도 얘기 붙여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기사항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예요? 표제부는 뭐가 있는 것이고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어디는 갑구 을구는 뭐예요? 권리에 관한 권리 변동이니까 권리 이렇게 따져보자 그런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뭐하고 뭐고 토지하고 뭐로 나눈다? 토지하고 건물로 이렇게 나눈다 이제 그런 얘기야 지금. 이 토지하고 뭐로 나눌 때 이거 건물을 이렇게 나눌 때 토지 전부가 등기 대상이고 건물 뭐라고? 건물 전부가 등기 대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바다를 매립하죠. 그러면 국가가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뭘 만들어 이거 대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장이 만들었으면 이 대장을 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이 남한테 뭐예요? 물권 변동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런 식으로 보존 등기, 이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자, 기본적인 뭐예요? 토지는 이 일필지 토지가 전부 다 등록되어 있는 이 대장, 전부가 등기 대상이다, 전부가. 마찬가지로 건물도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일단, 거기 1번 토지 이렇게 나오죠? 토지 나오는데, 모든 부동산이 등기되는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등기 대상이다. 그러므로, 공유수면의 토지, 바다 같은 거 있죠? 바다 밑에 땅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는 게. 근데 이제 이런 말이 그대 직접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자, 줄쳐보세요. 거기에.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라든가 하천법상의 하천, 방조제 다 등기 대상이 된다는 점. 특히 이제 우리가 하천이 이제 법을 개정해서 자, 하천은 등기 대상이 돼요. 뭐 국가처지든 뭐요. 그건 개인이 뭐 갖고 있는 하천이든 다 등기 대상이 된다. 특히 이제 만약에 개인은 만약에 하천을 갖고 있으면 남한테 이전하거나 저당권 등기. 자, 요 3번도 여러분이 줄 한번 쳐주세요. 한 3년 전에 계속 한 두세 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즘은 뜸하지만 그래도 지문에 나올지 모르니까 줄 쳐놓고 보자. 그래서 여기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 뭐 할 수 있고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나 절대로 뭐예요? 남한테 빌려주지 못한다는 게 용익물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학습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그 봉익임선달이 대동강물 다 팔아먹었죠? 자, 그리고 대동강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이 하천 빌려다가 물 다 팔아먹고 열받으면 막 독곡물 풀고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 이 관리는 뭐예요? 국가가 해야 되니까 너는 팔아먹거나 뭐예요? 담보만 제공하고 남한테 맡기지는 말아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뭐예요? 그런 뜻이에요. 뭐 이해하고 가자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쌍가루 2번 이제 건물 얘기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그 20페이지 중요한 것은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등기할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등기할 사항인 물건이 있고 등기 사항이 아닌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사항인 물건이 있고 등기 사항이 아닌 물건이 있는데 자, 우리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그거 외울 겁니다. 이거 지금 당장 외워갖고도 여러분 저기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언제 9월 달이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 자, 예컨대 지붕 있는 이렇게 지붕 있는 자, 온실 축사, 온실 축사, 비싸요, 이렇게 비싸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외워둡니다. 그래서 지붕 있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에 등기할 사항에, 거기 보게 되면 두 번째,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있죠? 그래서 거기,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붕 X가 있는데, 지붕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 등기 대상이 돼요. 만약에 뭐가 없다면 지붕이 없다면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붕 있는 자 비싸 유류 저장 탱크 U자 있죠. 그다음에 자 지붕 있는 온실 그릴 때 뭐예요? 농업용 고연실 온실 있죠. 근데 그 앞에 사이로가 있고 사이로가 곡물 창고예요. 옛날에 일본 놈들이 자 호남평에 쌀 같은 거 있죠. 옥수수 쌀 그런 거 이제 다 수확을 해서 철도에서 군산으로 이제 와갖고 군산에서 배로 이제 일본에 가기 위해서. 그 역마다 뭐 창고를 만들어서 쌀 같은 옥수수 이런 걸 이제 저장을 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사이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싸유에서 비싸요. 지붕 있는 온실 축사 개방형 축사라고 이제 자 여기 책에는 없지만 개방형 축사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지붕 있는 온실 축사 개방형 축사 사이로 비가 자 축사 이게 축사고 개방형 축사고 자 비가 그다음에 사이로 그다음에 유리저장 탱크 있죠. 자, 요것만 머릿속에 일단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등기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비교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귀약상 공용 부분은, 자, 우리가 그 표제부만, 이따 나중에 배울 겁니다. 표제부만 든다. 그래서 등기 대상이 돼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안 돼요. 복독이 되니까. 그런 건 나중에 차차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보시고,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 거기,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등기 능력, 부동산 일부와 권리 능력 크게 중요해요. 거기 별표 크게 하나 해두시고 그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주 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관련 문제가 어느 해는 뭐예요? 어느 해는 네 문제나 뭐 나오고 그럴 때도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중요하니까 꼭 써주세요. 여기다 꼭 나옴 이렇게 꼭 써두시고 반드시 받을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전부가 등기 대상인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일부가 등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니까. 그럼 도대체 부동산 일부가 등기할 수 있다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부동산 일부가 등기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수익해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용익물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이 자기 땅을 사용 수익해서 얻은 돈이 100만 원인데 얘한테 빌려줘서 얘가 150 준다는 얘기예요. 그 바보가 아닌다면 뭐예요? 바보가 아닌다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을한테 빌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남의 땅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뭐 일부만 사용하고 나 일부만 사용하고 얼마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부 사용해서 100만 원 버는데 일부만 빌려주고 뭐예요 100만 원 받으면 크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부를 뭐예요 부동산 일부를 남한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일부를 남한테 뭐 했을 때 빌려줬을 때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이 용익물권 있죠? 이렇게 용익물권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이거 임차권 있죠?
임차권. 이런 등기는 뭐 이게 가능하다. 이런 등기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이건 가능한데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이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대표적인 뭐예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종물이 있으면 자, 이 종물까지 다 효력이 미치니까 전부에 하는 것이 절대 일부에 대해서 뭘 못해요. 저당권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용익물권, 임차권 아닌 것은 뭐예요? 아닌 게 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뭐가 있어요? 이거 이전 등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다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왜 용익물권이 가냐면 공시가 돼요. 어디 이 등기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다가 1번에서 만약에 표제부에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표제부에는. 자, 그러면 여기 을구에 뭐 을구에 1번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지상권 등기할 때 목적을 반드시 씁니다. 목적. 자, 수목을 소유한 목적이다. 나무를 심을 목적이다. 남의 땅을 이용하는데. 그 범위를 꼭 씁니다. 범위 쓰는데 여기다 남쪽 뭐예요? 남쪽 800제곱미터라고 썼다니. 800제곱미터. 그럼 표제부는 1000인데 여기 남쪽 80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00 중에 일부만 쓰고 있죠? 세양 사람이 등기부를 봤을 때 아하 이 지금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지상권자는 남의 땅을 남쪽 방향으로 얼마 쓰고 있구나 이거. 800제곱미터를 쓰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가 가능하니까 이 전부가 아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만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당권하고 보존등기, 전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자, 부동산 일부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자, 권리일부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 권리일부. 권리일부가 있다. 권리일부가 뭐냐 하게 되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토지라고 하는 것을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을 꼭 한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법은 없어요.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을 전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다는 얘기. 소유권의 일부. 이 사람도 뭘 갖고 있다?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도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고 을도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뭐예요? 공동 소유자다. 공유 소유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은 이 땅지자, 땅을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다. 균등하게. 이걸 우리가 지분이라 한다는 거죠. 가끔가다 이제 학원에서 자, 어떤 분은 뭐예요? 졸고 계시다가 와서 뭐예요? 자, 책 갖고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 연습장 갖고 와서 물어봐요. 교수님, 네. 분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졸다 와서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이 분지가 아니라 뭐라 읽으라고? 지분입니다. 지분. 그래서 이 갑이라고 우리가 이제 권리일부를 뭐라고 표현한다? 지분이라고 얘기한다. 공유지분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공유지분. 자, 그러면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을 갖고 있죠? 이런 공유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용익,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자, 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내가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땅이나 건물을 뭐예요? 직접 살면서 점유하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게 용익물권인데 보이지도 않는 지분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럼 이거를 보이지도 않는 권리를 내가 뭐예요? 발로 밟고 점유하면서 쓴다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쓰는 것은 뭐예요? 거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이 저당권이나 이런 거 이게 가능해요. 물론 이제 보존 등기는 자, 나중에 다시 차치하겠지만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안 돼요. 보존 등기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자기 지분 보존 등기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하나의 부동산에 토지가 만약에 하나 있으면 이게 하나 있으면 대장이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토지가 하나 있으면 등기부는 표제부 갑불구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게 공유자가 2분의 1, 을이 2분의 1인데 내 거 하나 해달라고 그러고 얘도 또 하나 해달라면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2개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상 자기 것만 보존 등기 해달라는 건 안 되는데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자기 이전 등기 하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자, 공유부동산에서 등기부상에 1번 자,
소유권 보존등기, 공유자, 갑 2분의 1, 공유자 을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팔자니까 안 팔어. 분할하자 해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자, 을구에 어디? 갑에, 자,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저당권 무슨 등기를 설정 등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 돈 안 갚죠? 경매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경락 받은 사람은 갑의 2분의 1만 경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만 대해서 자, 2번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에 뭐예요? 갑의 2분의 1의 일부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2분의 1 전부도 팔 수 있고 2분의 1에 또 일부만 팔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이런 게. 자, 이거 꼭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 기본 개념을 꼭 여러분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므로 분할 절차 없이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 할 수 없어요. 자, 다른 건 뭐더라도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는 일부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자, 물론 하여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용익물권을 중심으로, 이 용익물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용익물권인 것은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지분에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일부에 절대 안 돼요. 이 저당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이뿐만 아니라 가등기니 가압류니 뭐예요? 가처분이 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생각 해두시면 돼요. 근데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안 되니까 시험에 이렇게 해놨어요.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OX. 맞는 얘기예요. 왜? 용익물권 아니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동영상을 한 3번 정도를 들어야지만이 감이 잡힙니다. 꼭 3번씩 꼭 이제 감을 잡게 꼭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세요.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시면 자, 3시간씩 뭐예요? 3시간씩 물론 학원에서 이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수업하는데, 그걸 다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해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해되는 건 넘기고, 이해 안 되는 건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듣자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제 개념이 다시 또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제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니까, 참, 동영상 하시면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부지런히 하시면 돼. 이게 중요하니까 잘 보라는 게. 그 다음. 자, 등기대상 권리. 그래서 우리 여러 민법상 배웁니다. 권리는 뭐예요? 자, 뭐하고 뭐로 나누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권하고 본권 나누는데, 본권은 뭐예요?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나눕니다. 자, 뭐하고 뭐로 나눈다? 물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권 면도인 게 물권이죠? 물권은 뭐하고 이거 점유권하고 하는 거하고 본권 나누는데, 본권은 뭐예요? 소유권하고 뭐예요? 무슨 물권 나눠 이것도? 제한물권 이렇게 나누죠? 자,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또, 담보물권하고 이제 용익물권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 자,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시니까, 자, 그건 이제 저기 할 거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하고, 이 제한물권 중에 뭐예요? 용익물권하고 뭐 있어요? 이거 담보물권 있죠? 그 용익물권 중에 뭐가 있다?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뭐가 있어요? 이거 전세권 있죠? 담보물권 중에, 자, 뭐가 있고, 유치권, 질권 뭐예요? 저당권, 이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것도 달달달 외운다고 또 앞자 떼서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있는데, 이건 안 외우더라도 기본적으로 딱 들어와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여기, 너 당신 있잖아요. 영어 너 저질, 이런 식으로도 막 외우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외울 거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갑구의 소유권 등기하고, 을구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예요? 저당권 등기 하는데, 절대 뭐라고 이거, 유치권이라든가, 이 질권은 뭐예요? 이 질권은 당연히 등기 대상이 안 돼요. 이건 동산이니까 안 되고,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성질상 점유하기 때문에, 자, 보여지고 있어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이 점유권하고 유치권을 이제 배우시는데, 하여튼 성질상 점유하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다는 게니까 등기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자, 절대 뭐가 대상이 아니다.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어디에, 3번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자, 1번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되는데, 쌍가루 2번에 권리질권은 부동산 물권은 뭐지만, 아니지만, 공시의 원칙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권리질권 하게 되면 오로지 중요한 게 뭐예요? 부기등기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부기등기 한다라고, 부기등기라고 써주시고, 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뭐하고 뭐는 점유권이라는 게 유치권, 그다음에 판례, 저는 민법 시간에 이제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 있죠? 주의토지.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당연히 자, 용익물권이니까 남의 땅 통과하기 위해서 지역권 등기한 건 가능하고 그냥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대상이 할 물권 변동 효력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의의를 한번 참고로 보게 되면 등기할 사항의 물권 변동은 부동산 등기법 3조의 권리 변동과 민법 187조의 법률 규정에서 물권이 분리되는데 부동산 등기법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등기부에 뭐예요? 자, 등기부에 물권 변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소유권 뒤에는 항상 뭐예요? 보존만 한다, 보존. 보존이죠.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상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없어요.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이 물권이 변동을 일으키려면 등기법상 변동을 일으키려면 이런 뭐예요? 설정 보존 이전 이런 목적이 와야 된다. 이게 목적이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넘기시면.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지만 그 쌍가루 3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나오는데 법률 규정 물권 변동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머릿속에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험 문제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킨 뭐예요? 등불킨 공판상 경기다. 이렇게 보자니 공판상 경기다. 등불킨 공판상 경기 무슨 얘기냐면 공용징수, 수용이라는 얘기죠. 수용.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소, 그 다음에 경매, 기타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뭐예요? 형성 판결만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쌍가루에서 한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해서 자,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상속 나오죠? 상소. 그 다음에 뭐 합병 상속 나오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판결, 이 판결은 뭐예요? 형성 판결만 의미해요. 여기서 말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형성 판결만 의미해요. 우리가 판결의 종류는 자, 무슨 등기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 있고 네 땅은 네 땅이 아니라 김해김씨 석성공파 소유권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이 내려지면 땅이 뭐예요? 등기 안에도 두 개로 뭐예요? 나눠진 걸로 보겠다니 권리 변동이 생긴 걸로 보겠다니. 그래서 이 민법 몇 조에서 말하는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것은 형성 판결이다. 그 다음에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있죠? 그리고 여러분 기타 법률 규정 쭉 나오는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볼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회사 건물 대피소에서 이렇게 회사 건물 자 이런 식이에요. 회사 건물 대피소에서 분묘지관이 무용을 저당자표 뭐한다? 재원한다. 이제 이렇게 자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 회사 합병이라든가 신축 건물 있죠? 법정대의 그 다음에 자 법정대의권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통과품 저당권 소멸했죠? 소멸시의 완성에 의한 물권의 소멸 분배농지 상한에 의한 물권의 전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기 법정대의권 자 이런 법정지상권 이런 거 있죠? 법정저당권 이런 것은 다 법이 정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신축 건물 있죠? 뭐 신축 건물 기본적인 것은 신축 건물이면 내 땅에다 뭘 건물 짓다. 자 건물 짓죠? 그럼 건물 짓자마자 소유권을 뭐 하는 거야? 취득하는 거예요. 왜 등기하느냐?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 있죠? 법정지상권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런 거 있죠?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뭐 하지 않더라도 된다는 게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245조 있죠? 취득시효 있죠? 이 취득시효는 자 법에 정해놨어요. 245조에. 자, 근데 이것은 뭐예요? 예외 규정이다. 이거는 뭐예요? 법에 정해놨지만 뭘 요한다 그랬어요, 이거. 등기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자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언에 의한 징여가 있는데 유증은 두 개로 나눈다는 게. 하나는 뭐가 있고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특정유증이라는 게 있다. 특정유증. 자, 특정유증은 등기를 꼭 해야 돼요. 포괄유증은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무효인가 재원한다 그래서 원인행위의 무효와 취소와 해제가 있으면 자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뭐예요? 그대로 복귀하고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은 뭐예요? 소멸한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의한 물권의 기속과 혼동 있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자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에 이제 유효요건이 나오는데 그 유효요건은 시험 문제 중요해요. 유효요건과 뭐라고? 효력은. 자, 유효요건과 효력은 시험 문제 중에서 매년 뭐예요? 효력과 합해서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자, 뭐에 대해서는 유효요건과 효력은 이제 판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가 뭐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요건은 두 가지 나누는데 하나는 뭐라고? 형식적 뭐라고? 형식적 유효요건과 또 하나는 뭐예요? 실체적 유효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실체적 유효요건 이제 우리가 앞에 나오는데 뭐부터 먼저 자, 그 2번 형식적 유효요건부터 이제 머릿속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 2번에 관할 등기소에 읽고 그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이렇게 써 있는데 관할 등기소. 자, 관할 등기소 위반은 절대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직권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건이 등기할 거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각하사의 중에서 뭐예요? 각하사의 중에서 자, 29조가 있어요. 29조. 1호 관할권 위반. 자, 그 다음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를 놓고 따지는데 자,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절대 뭐가 돼요? 절대 무효가 돼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말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뭐예요? 부일령 조소지. 자, 아까 외우라는 게 이제 이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지우고 있는데 자, 어떻게 외우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외웁니다. 자, 부일령 조소지 이렇게 부일령. 부일령 조소지.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 해. 자, 지분만 해. 보상 없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만 가능한데,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이 아닌 저당권이나 뭐 이전 등기 신청해 오게 되면, 이거 뭐예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봐서 이제 각하해버리겠다는 게.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왜? 아버지 사망하시고 상속인이 5명인데, 자, 그 자기 것만 뭐 해달라고 상속 등기 이거 못한다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부일령 조소지. 아, 부일령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뭐 팔당 아니 예컨대 무슨 뭐 원당 저수지 이런 식으로 저수지 이름 있잖아요. 그걸 저소지라고 이제 기억해 두시고 부일령 조소지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든가 이전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요 두 개는 일부에 대해서 안 되고 용익물권은 절대 뭐예요? 지분에서 안 되고 이 얘기 지금. 절대 뭐 이거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말소한다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거기 3번 있죠? 3번에 판례를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사항과 실체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이거 일치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즉 등기의 유효 무효는 신청 절차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의 부합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세 가지 자, 인간 명의 위조가 됐다든가, 죽은 사람 명의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그 다음에 C, 그 무권대리 나오죠? 그 별표 꼭 해두시고, 별표 크게 두시고, 그 기본 세 가지 판례는 반드시 암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컨대, 이런 얘기해, 지금. 자, 3호부터는 이게 한마디로 1호 2호가 아닌 3호부터로 진정한 뭐예요? 진정한 지인이, 진정한 의사에서 등기하는데, 자,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증기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누가 무권대리 등기했다든가, 자, 그 다음에 사자 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그 다음에 인감 증명이 뭐가 됐다? 인감 증명이 위조가 됐다. 치자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를 뭐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실행됐다. 그럼 이게 절대 무효냐는 얘기예요. 그럼 1호하고 2호가 아닌 29조 뭐예요? 3호부터 11호까지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누가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뭐예요? 현재 등기부상에, 이런 기성에 1번에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을과 병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상속을 받죠? 그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가 됐어요.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 땅을 사고 싶은데, 이분이 사망하셨잖아. 진짜 소유권자는 을하고 병이에요. 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에는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 등기하고 팔아라.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등기가 만약에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매매를 해서 정으로 들어왔으면, 이분은 돌아가신데 등기세 오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가 29조 4호에 보면, 4호에 보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출석하라고 4호는 출석이야. 3호는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 하라고 하는데, 무권대리는 없잖아. 권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 29조를 위반했다는 게요. 법을 위반했다. 법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 예컨대
이게 만약에 무효라고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3번. 자, 2번 이전 등기를 뭐예요? 맞춰시키고, 여기다 또 4번 뭐예요? 이전 등기. 원인을 상속을 해서, 을병하고 병 집어넣죠? 그 다음에 다시 5번에서 누구? 이전 등기하면 얘가 소유권자 그대로 되잖아. 그 어차피 얘가 소유권자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법에 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정이란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 이 상속인한테 진짜 소유권자, 얘 법에서 상속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뭐예요? 얘네들한테 진짜 샀으니까 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도록 하자는 게. 그래서 일단 각하하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대법원 판례니까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 4번의 중복등기가 아닐 거 그 다음 쪽 보게 되면 4번의 등기가 중복등기 아닐 거 나오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항상 뭐예요 중복등기는 선등기가 유효하다라고 선등기 중복등기는 선등기다. 등기부가 2개 있으면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부가 이렇게 2개 있으면 항상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그거 실체적 유효권 중에 판례를 여러분 이제 판례가 나중에 민법 시간에 이제 무효등기 유형은 이제 배우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2개인데 만약에 뭐가 있어요. 중간 생략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간 생략등기. 이 중간 생략등기는 자 개념이 뭐냐 하게 되면 중간 생략등기 이런 게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병하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갑, 이전 등기 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하라는 게 이렇게 법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이 법을 무시하고 만약에 뭐 했다면 1번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병, 이렇게 등기했다는 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등기했으면 이것은 중간이 빠진 등기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했냐면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법을 위반했지만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강행법규는 강행법규인데, 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자, 이것은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유효한데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뭐 하지 않겠다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 교과서에는 뭐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할 때 정확히 보겠는데 나중에 써두시고 하여튼. 중간 생략 등기 이게 나오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무조건 무효다. 안 된다. 그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이 지금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존 등기를 했어요. 병이. 그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머리 두자.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양순이 직접 보존 등기 했어요. 원래는 무효예요. 근데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증여를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 등기 원인을 뭐예요? 등기 원인을 허위로 뭐예요?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증여를 할 걸 뭐예요? 뭐라고? 매매로 쓰지 말아라. 이제 매매로 쓰지 말라는 걸리죠? 걸리면 이게 3년 이하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중간생략 등기한 사람도 3학년 일반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을 취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이 등기 자체는 유효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뭘 했다? 매매를 위한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를 부합되면 유효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이 동생 장가 보내려고 형이 동생 장가 보내려고 뭐예요? 누구한테 이 동생한테 이전 등기 해줬다는 게요. 형이 준 거 맞죠? 근데 나중에 걸리면 자 뭐예요? 걸리면 이 형이 증여세 내고 이런 걸 별도로 하더라도 형이 준 건 맞으니까 유효한 걸 하는데 나중에 무효등기 유형에서 무효등기 유형은 자, 표제부는 안 되고, 어디, 갑구일구만 가능한데, 이거 여러분 이제 이거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하여튼 요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요 내용은 좀 반드시 좀, 자, 기본적인 판례니까 꼭 좀 암기해야 됩니다. 자,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